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 즉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둘을 통한 순이익을 구하는 이러한 그 메커니즘을 즉 앞서 재산법, 손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을 때 각각의 항목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런 예제를 추가 출자와 인출금이 없는 경우와 그리고 추가 출자와 인출금이 있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 이 예제를 보면서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각각의 기업에 대해서 재산법과 손익법에 따라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빈칸을 세우시오. 다만 여기는 추가 출자와 인출금이 없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지금쯤은 이제 받은 사람들도 많을 거고 안 받았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설명한 대로 이 부분을 어떤 식들은 프린트아웃을 해서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이 부분을 나타나게 해서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기초자산에서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까지 요 세 개 항목을 이렇게 묶어 보세요. 중괄호로 이렇게 묶는 방법 아시죠? 그런 다음에 요게 뭐라 그런다고요? 재무상태표죠.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니까. 그런데 언제적의 재무상태표입니까? 기초에. 그래서 기초 이렇게 묶어놓기만 해도 좋고요. 아니면 좀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기초 재무상태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총수익과 총비용은 어떤 항목이라고? 네,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라고 이렇게 묶는 겁니다. 둘을. 총수익과 총비용을. 자, 그 다음에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이 나타났네. 얘도 역시 세 개를 이렇게 묶어서 기말 재무상태표 이렇게 묶는 겁니다. 자, 그러면 5개의 회사가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탑, 지용, 태양, 대성, 승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승리가 좀 극혐이 되어버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두 회사만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탑상사를 먼저 하나 해보도록 하죠. 자, 탑상사를 보면 요거 배운 대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하니까 1번이 그대로 보인다. 그죠? 여기 공식을 통해서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요 300만 원은 150만 원과 요 기초자본으로 이루어졌겠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15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뭔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그치? 그래서 총수익이 얼마인지 비용은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래서 당장 구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여기 기초자본 150만 원이라는 걸 구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 기말자본을 한번 보세요. 자, 추가 출자나 인출금이 없으니까 기말자본으로부터 기초자본을 뺀 부분, 여기 기초자본을 뺀 부분이 순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자본 200만 원으로부터 기초자본 150만 원을 빼면 순이익이 5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순이익이 50만 원이라는 뜻은 총 비용이 300만 원이니까 그보다 50만 원이 많은 총 수익은 300 플러스 순이익인 50만 원. 그래서 총 수익은 350만 원이 되겠네. 그죠? 즉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즉 총 비용 여기 300만 원이니까 총 수익이 350만 원이니까 요 둘의 순이익이 50만 원으로 일치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2번의 답은 총 수익 350만 원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말자산은 셋이 묶은 거니까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이라고 하니까 4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승리상해 하면서 극혐이 됐다고 그랬었는데 여기 나머지 세 문제는 스스로 한번 교수님 하는 것대로 풀어보시고 승리상해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승리상해도
이렇게 셋을 묶어 놨으니까, 그죠?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플러스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13번과 기초자본을 더한 걸 테니까 13번의 답은 250만 원이 보인다. 그죠? 250만 원이 있으면 둘이 등식이 일치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총비용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역시. 그러면 총수익은 나와 있지만 순이익을 알아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기말 자본이 3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 자본은 얼마가 있느냐 하면은 400만 원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초 자본보다 기말 자본이 오히려 1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기초 자본 400이고 기말 자본 300으로 100만 원이 줄었죠. 이러면 어떻게 된 거라고? 순손실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순손실이 생겼다라는 뜻은 여기 오면 수익보다 비용이 100만 원이 많다는 뜻이에요. 비용이. 자, 그러면 요 수익 25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총 비용이 많으니까 350만 원의 총 비용이 생겨났네. 14번은 350만 원이 되겠다.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수익보다 100만 원이 많아서 순손실 1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자, 15번은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이니까 15번은 200만 원으로 쉽게 보인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출자와 인출금이 없는 경우는 간단해요. 나머지 지용, 태양, 대성상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3개의 문제를 꼭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추가 출자와 인출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다음 각각의 기업에 대해서 재산법과 손익법에 따라서 요 밑에 있는 주어진 자료들을 이용해서 빈칸을 또 한번 채워보려는 건데, 추가 출자하고 인출금이 이렇게 여기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그 방법으로 묶어 봅시다. 자, 기초는 기초끼리 기초 재무상태표 이렇게 3개 묶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총수익, 총비용 역시 이렇게 2개 묶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이렇게 3개를 묶어서 이게 기말 재무상태표가 되겠네. 그리고 추가 출자와 인출금은 이렇게 감안을 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먼저 도화상사 보도록 하죠. 도화상사는 1번의 내용이 보이네. 자, 기초자산이 300만 원이면 기초부채와 기초자본을 더할 테니까 1번은 150만 원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총수익이 얼마인지는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기말 자산은 구할 수 있다. 그죠? 400에다가 200을 더하면 여기 600만 원으로 3번은 구해지는데, 요 총수익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된다 그랬어요. 기초자본 얼마로 아까 구해졌냐면 여기 150만 원으로 구해져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150만 원을 빼면 50만 원 순이익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싶죠. 자, 그런데 순이익이 50만 원일까요? 이 기말자본 200만 원이, 즉 기초자본 150에서 기말자본 200만 원이 된 이 차이 50만 원이 순이익일까요? 자, 여기 봤더니 아닌 것이었어.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150에다가 추가 출자를 해서 생긴 거였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은 0이었던 겁니다. 0. 순이익은. 이익 난 게 아니야. 이것들이 증가한 게. 기업주가 추가로 더 돈을 낸 것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고 있었던 것이야. 그러면 순이익이 0이므로 총비용과 총수익은 동일한 금액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총수익은 300만 원 같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기본 공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으면 돼요. 숙지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 문제를 푸는 데는
요 문제를 알고 있으면 돼요.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 플러스 추가출자 이렇게 봤더니 기초자본 여기 150만 원이죠. 당기순이익 제로죠. 추가출자 50만 원에서 기말자본 200만 원이 되어졌던 겁니다. 도화상사의 문제 풀어봤고요. 자, 여기 주안상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안상해 문제를 한 문제를 더 보도록 하죠. 자, 주안상해는 여기 13번은 답이 보인다. 이렇게 셋만 묶었을 때 13번의 답은 650에서 400만 원을 뺀 250이 되겠다. 근데 여기 또 다시 여기 총수익과 총비용 14번은 알 수가 없네. 그죠? 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여기 14번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래서 다른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구해보죠. 15번은 얼마로 보여지냐면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이니까 200만 원이 되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200만 원 플러스 300, 500인데 자,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이렇게 한번 빼보는 겁니다. 자, 기말자본 300만 원이고 기초자본 400만 원인데 이 문제에서 보면 그러면 이 기업은 단기 순손실이 난 거냐? 이런 물음입니다. 순손실이 났나요? 순손실이 난 게 아니죠. 자,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 플러스 추가출자 마이너스 인출금인데 여기 인출금이 있었던 것이야. 즉 기말자본 300만 원이 된 이유는 300만 원은 기초자본 400만 원에 당기순이익은 아직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인출금 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200만 원을 빼도 여기서 200만 원을 빼도 이 등식이 성립이 되어져.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100만 원이 나고 있었던 것이야. 100만 원이. 그랬는데 100만 원이 나서 원래대로 요 200만 원이 없었으면 기말자본이 500만 원이 되어져 있어야 될 텐데 200만 원을 인출해 갔던 것이야. 따라서 당기순이익, 이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난 기업이냐면 100만 원이 난 기업인 겁니다. 100만 원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초자본 400에다가 당기순이익 100만 원을 더하면 500이 되어지죠. 그것으로부터 200을 빼보세요. 그러면 기말자본 300으로 딱 일치가 되어진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100만 원이 났으면 총 비용은 얼마가 되어졌겠어요? 총수익에서 총 비용 150만 원을 뺀 금액이니까 14번의 답은 150이 될 겁니다. 자, 이 계산 문제를 말로만 하니까 정신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연필로 여기 등식에다가 이 수치를 그냥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등식을 책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등식을 쓸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자, 이 등식을 가지고 이용해 보면 됩니다. 충분하게. 자, 이거는 기초 등식이고요. 인출금이나 추가 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런 그 내용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수치를 갖다 집어넣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연, 숭의, 문학상의 예제를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면 뭐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원 정리들을 몇 개의 아주 쉬운 예제를 보면서 이 단원 2장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들을 보면 2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이런 정도, 사실은 이 정도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장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한 순이익을 구하고 두 재무제표, 즉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의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 어느 한 기간을 통틀었을 때
그 추가 출자와 인출금이 감안되더라도 두 등식이 일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그 흐름의 문제인 겁니다. 자, 이 둘을 원래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교실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여학생, 은지, 삼촌, 남학생 이렇게 해서 좀 풀기도 하고 또 얘기도 나눠보고 이런 문제인데 너무너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쉽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자, 다음 대화의 내용을 읽고 은지가 계산한 삼촌회사의 자본금을 구해보는 겁니다. 자, 은지가 삼촌 개업 축하드려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그래 어머니도 함께 오셨니? 이런 거야. 자, 근데 은지가 네, 그런데 이런 멋진 가게를 개업하려면 자본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삼촌이 네가 경영학과 가더니 관심이 많구나. 건물, 상품, 사무용 책상과 의자 등을 구입하는데 삼촌이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1,000만 원이 들었고 모두 들었고 조금 부족해서 운반용 자동차는 은행에서 200만 원을 빌려서 구입했단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가 계산해 보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촌이 개업한 이 개업한 그 가게라고 그래도 좋고요. 회사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상회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무슨 상회. 그러면 그 자본금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삼촌 몫이라고 그랬죠. 그죠? 기업의 주인 몫.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라고 생각이 듭니까? 자,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 네.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배운 부분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자, 삼촌 가게의 자산은 1,2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200만 원은 타인에게 갚아야 될 몫이죠.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촌 가게의 자산 총액은 1,200만 원. 그리고 부채 금액은 20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1,000만 원만 이 삼촌 상회의 삼촌 몫인 겁니다. 그게 자본금인 거고요. 그래서 답은 1,000만 원인 겁니다. 재무상태표 등식, 자본 등식을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자본금을 구하던 등식. 그래서 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자산 총 규모는 1,200만 원. 부채 1,000만 원을 뺀 200만 원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난 그런 문제들입니다. 다음 가나에 해당되는 재무제표를 해달라. 현재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얼마이며 순자산. 자, 순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라고도 한다고? 앞서 배운 대로 자본. 이렇게 자본금, 자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르는 용어들을 알려줬어요. 자녀 지분, 뭐 소유주 지분, 주주 지분 여러 개로 불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 정보는 얘는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자, 그리고 그러면 요 가의 답은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마음속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가의 답은 재무 상태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들인 소득은 얼마이며 이익이 났을까 손실이 났을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업의 경영 성과라는 겁니다. 어느 한 기간 동안에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도록 교수님이 다시 고치고 올게요. 자, 이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면 잘 보이는 화면인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는 지금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잘 안 보이네. 이것도 색깔을 검정색으로 그냥 가도록 하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입니다.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회계 정보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나번의 답. 뭐 뭘까요? 나번의 답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익계산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번은 재무상태표, 나번은 손익계산서. 자, 이렇게 잘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있었죠. 답을 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과 관련해서 가와 나 그리고 답번에 들어갈 금액들 이렇게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우선 기초의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말의 재무상태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 손익의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세세하게 뭔지는 몰라도 그 기업의 총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 비용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나타내. 자, 여기 와서 봤더니 기초의 자산의 금액은 자산 총액은 5,000원이에요. 근데 기초 부채와 기초 자본 모두 다 가나로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이것만 보고 이거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지금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와야 되냐면 역으로 가서 이쪽 가서 어떤 그 지금 배운 여러분들한테 교수님이 이 두 번째 섹션에서 알려줬던 재산법과 손익법을 한껏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기말에 재무 상태표를 보면 되겠네. 그랬더니 기말 자산이 10,000원이고 기말 부채가 6,000원이라는 거야. 자, 그럼 기말 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4,000원. 맞습니다. 4,000원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초 자본을 바로 알 수는 없어요. 자, 여기 기말 자본 4,000이라고 이렇게 연필로 한번 써보시죠. 기말 자본. 자, 그러면 기초 자본은 뭐라고요? 기초 자본은 기말 자본으로부터 순이익을 빼주면 되겠네.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플러스 순이익이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순이익이 보인다. 손익계산서로부터. 그죠? 자, 그러면 수익 총액이 8,000원이고 비용이 7,000원이니까 순이익은 1,000원이다. 자, 그러면 기초 자본이 4,000원인데 순이익이 1,000원이라면 기말 자본이 4,000원인데 순이익이 1,000원이라면 기초 자본은 3,000원이 되겠네. 그래서 3,000원에 순이익 1,000원이 합해져서 기말 자본 4,000원이 되어져. 자, 기초 자본이 3,000원이라면 기초 부채는 2,000원. 그래서 가번 2,000, 나 3,000, 그리고 순이익 1,000원.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앞서 손익법과 재산법을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 바로 보이는 겁니다. 자, 교수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앞서 전에 그런 그 예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수업이라면 이렇게 교수님이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혹은 뭐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와서 정돈을 해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려고 교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처음 시작했을 때 재무상태표 그리고 한 기간 후에 재무상태표 이게 일정 시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서 이 시점에서 자산 총액은 얼마이고 그 가운데 타인에게 갚아야 될 빚, 부채는 얼마이고 남은 부분 기업의 주인 몫은 얼마인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게 기초 시점이고 이게 회계 기간인 겁니다. 2019년도 회계 기간이고요. 이 기간의 처음을 기초, 마지막을 기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알고 있는 대로. 자, 그러면 여기 기말 이제 또 재무상태표가 있고 이 두 기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순이익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만 기중에 추가 출자를 하거나 인출금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감안해 줘야 되는 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중에 이제 활동 등을 통해서 기업의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여기로 가는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거나 하는 활동들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수익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죠? 경영활동 가운데 기업의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게 됨으로써 결국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자, 얘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증가해 보세요. 당연히 자본이 증가하겠죠. 반대로 얘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감소해 보세요. 5,000원 그대로 있는데 얘가 감소한다고 해봐. 그러면 자본이 늘어난 애가 이쪽에 오겠다. 이런 식의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설명할 때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킨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본이 증가될 테니까. 추가 출자나 인출 금액이 하지 않고 변동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러한 그 활동들이 일어나면 그 활동,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는 활동이 수익. 그리고 반대로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산이 감소되어지거나 부채가 증가되어지는 어떤 활동, 이것들이 비용인 겁니다.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야. 우리가 바라는 바는 당연히 이 수익의 금액이 비용의 금액보다 크길 바라면서 기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이윤 추구가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야. 회계적으로 설명하면 한 기간 동안에 수익이 비용보다 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역전이 돼서 수익을 커버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그 방향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그 기업인은 없겠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의 결과가 이제 순이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보면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움직였어요. 자,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답은 여기 2,000, 3,000, 1,000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답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자, 마지막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의 것을 다시 이제 표로서 한번 더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숙지를 시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앞서 뭐 숫자로 봤었던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그림으로. 자, 기초의 재무상태표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기중에 총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총 비용이 있어서 기중에 이익을 얻어낸 부분 순이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요만큼의 면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면적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기말에 자산이 이렇게 증가되어졌을 겁니다. 부채 자본은 일정하다라고 보고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만 교수님이 이렇게 그래프는 그려본 거예요. 자, 그러면 부채 가만히 있는데 자산이 이만큼으로 늘어났어. 그러면 기초의 부채와 기초의 자본만 가지고 와서는 왼편과 오른편의 이 면적이 일치하지 않지. 요 차이 나는 부분 요게 뭐냐라는 것이야. 이 기간 동안에 1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을 얻은 금액이 수익이 비용보다 컸던 금액이 여기 와서 붙어서 순이익이 붙어서 기말에 재무상태표를 구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초자본이 되는 것이고 이 순이익을 더한 자본에다가 요 기초자본에다가 순이익이 더한 요 부분 요 둘을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지금 커서로 돌리고 있는 자본과 순이익 요 합계 부분이 뭐냐 하면은 기말자본이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로 하면은 이렇게 기말자본 되겠죠? 자, 그래서 굳이 다시 쓴다면 이렇게 둘을 합하면 여기는 기말자본이 되어지는 것이야. 자, 여기 와서 기말이지만 자본이라고만 여기 써있을 때는 여기 기초자본 금액인 것이고 앞서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섹션에서 했었던 그 원래 그 자본금이 있었고 180만 원인가요? 그 금액이 당기순이익이 나왔었던 그 부분을 상기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이제 교재에 보면
이제 연습 문제가 많아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면 여러분하고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조금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 그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부분은 차후에 여러분과 상의를 하면서 필요하면 이렇게 말로라도 좀 몇몇 연습 문제를 할 수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빨리 개강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교실에서 볼 수 있으면 조금 덜 풀었던 이제 그 풀어야 되는 연습 문제는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은 잠깐 봤었던 거래와 계정이라는 이제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